명제 볼게요. 자, 얘들아, 명제는요, 참과 거짓이 명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참이죠. 맞잖아요. 이런 거 명제 맞아요. 왜요? 무조건 참이니까요. 이거 보고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맞지? 그럼 봐봐.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거짓이죠? 1이랑 8 중에 1이 더 크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제예요. 이해됐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이런 거. 3은 홀수이다. 너무나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제예요.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물어봐도 참과 거짓이 명확해야 돼요. 그런 거를 명제라고 할 거예요. 우리 앞에서 집합은요, 기준이 명확해야 됐어요. 키가 큰 사람 이런 거 집합 아니었잖아요. 맞지? 15의 약수 모임 요런 거 대답할 수 있는 게 집합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명제도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참과 거짓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봐봐. x 플러스 1이 뭐 7이래. 이거 명제 맞을까 하니까, 물론 여기에 6이 들어가면 참이에요. 근데 1이 들어가면 거짓이잖아요. 맞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네요. 그렇다는 건 명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요런 거 볼게요. 이런 거 봐봐. x가 5보다 크다 이거 풀 줄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거 명제 아니에요. 왜요? 여기에 6이 들어가면 맞는 말인데 4가 들어가면 틀린 말이잖아요. 1이 들어가도 틀린 말이잖아요.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는 거는 명제가 될 수 없어요. 봐봐,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x는 6의 약수. 자, 이거 명제 아니에요. 여기에 1이 들어가면 맞는 말. 근데 여기 10 같은 애들 들어가면 거짓이잖아요. 그치? 참이 되는 x값도 있고 거짓이 되는 x값도 공조를 한다는 건 명제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참이어야 또는 거짓이어야 명제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항상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을 때는 이건 명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명제가 맞는데 얘네들은 명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조건이라고 할 겁니다.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조건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 이게 참이 되는 x값은 6 아닙니까? 6 하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요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 요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 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할 겁니다. 그 이름이에요, 이름. 그럼 얘는요, 5보다 큰 친구가 진리집합이 되겠죠. 5보다 큰 거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어도 진리집합 되겠죠. 예를 들면 5분의 26 이런 거 집어넣어도 참이잖아요. 그치? 얘 마찬가지로 얘의 진리집합을 써봐 라고 하면 요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이 되는 원소잖아요.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맞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요런 걸 다 진리집합이라고 할 거야. 이해됐냐? 지금 내가 여기 나와 있는 명제, 조건, 진리집합 요거 설명한 거예요. 저기 위에 나와 있는 정의, 증명, 정리 이런 거는요, 얘들아, 솔직히 막 엄청 심오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뭐니? 라고 물어봤다. 너네 어떤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니들이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거야.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밑각의 크기가 같다고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너네가 이등변 삼각형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요. 이런 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그리고 이 두 밑각이 같은 걸 보여주는 과정을 증명. 그리고 정리는 이런 거예요, 얘들아. 피타고라스 정의라고 안 하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죠, 이렇게. 어떤 걸 증명하다 발견했을 때 그걸 정리해서 나온 그 약간의 결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정리라고 하지, 얘를 정의라고 하지 않아요. 이해됐지? 요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되지, 막 이렇게 엄청, 이게 왜 정의고 이게 왜 정리지? 이렇게 막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알고 넘어가면 돼요. 다음. 자, 보통 얘들아, 이런 명제는요, 잘 안 물어보겠지, 너네한테. 이런 건 너무나, 명제는 맞는데요. 이런 거 가지고 너네한테 문제를 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맞지? 그래서 명제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요. 이렇게 문제를 풀 겁니다. 기본적으로 얘들아 명제는 조건과 조건이 합쳐지면 명제가 돼요. 예를 들어 하나 써볼게요. P 조건이 이거래. X는 2의 배수야. 그 다음에 Q 조건이 X는 4의 배수야. 이거 무조건 조건입니다. 맞지? 1 들어가면 거짓이잖아요. 맞지? 2 들어가면 4 들어가면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으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조건이에요. 근데 보통 명제는요.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과 조건이 만나잖아? 그럼 무조건 명제가 될 거야. 다시 말해서 조건과 조건이 만나면 항상 참과 거짓이 뚜렷하게 나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X는 2의 배수면 X는 4의 배수야 라고 쓴 거잖아요. 맞냐 이렇게? P면 Q이다에다가 내가 이 조건을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냥. 그럼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 잘 생각해봐. 2의 배수면 항상 4의 배수일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조금 어렵죠? 조금 누구는 맞다고 대답하고 누구는 틀리다고 대답하잖아요. 지금 2의 배수는 뭐 있냐면 얘들아 2, 4, 6, 8, 10 이런 애들이 2의 배수고요. 4의 배수는 뭐야? 4, 8, 12, 16 이런 애들이 4의 배수예요. 진리집합을 쓰자면. 이해됐지? 그럼 잘 봐봐. 2의 배수면 4의 배수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입니다. 무조건 거짓이에요. 무조건 거짓이잖아요. 2의 배수면 뭐든지 다 4의 배수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이제 참과 거짓이 뚜렷하게 나뉘잖아요. 이거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제가 된 거예요. 이해됐지? 그리고 지금 보면 P이면 Q이다라는 걸 내가 문장으로 이렇게 썼잖아. 근데 P이면 Q이다를요 보통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P이면 Q이다 이렇게 화살표로도 표현할 거예요. 이 말을 화살표로 줄여놓은 게 이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P면 Q이다 화살표로 표현하는 게 문제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말도 많이 쓰지만 이 표현도 많이 쓸 거예요. 화살표 표현도 P면 Q이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자세히 보면 너네 2, 4, 6, 8, 10이랑 4, 8, 12, 16 이렇게 내가 진리집합을 써놨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자세히 보니까 요 집합이 요 집합에 포함되니?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집합은 이 집합에 포함되니? 포함돼요. 맞죠? 근데 지금 보면 화살표 방향과 집합 기호 방향이 같아야만 참이 될 거고요. 화살표 방향과 집합 기호 방향이 다르면 거짓이 될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면 얘들아 조금 봐봐. X는 6의 약수면 X는 12의 약수이다. 이런 거 볼게. 자, 마찬가지로 조건 두 개가 만난 거예요. P면 Q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6의 약수는 진리집합을 쓰자면 이거고요. 12의 약수는 진리집합을 쓰면 이거예요. 그럼 보니까 지금 이제 얘가 여기에 쏙 들어가죠?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과 집합기호 방향이 같죠? 그러면 이 명제는 이제 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만 생각해도 사실 참이잖아요. 6의 약수는 무조건 10의 약수?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명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사실 참이었던 거지. 얘는 확인해보니까 거짓이었던 거고. 이건 외워야 됩니다. P이면 Q이다를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할 건데 그때 요 진리집합을 썼을 때 그리고 얘들아 P 조건의 진리집합을 보통 대문자 P라고 씁니다. 이렇게 P 조건의 진리집합 요 집합을 보통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해요. 이렇게 알겠지? Q 조건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이렇게 씁니다. 보통 그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화살표 방향과 집합기호 방향이 같으면 참. 근데 P이면 Q이다에다가 집합기호가 이런 식으로 반대거나 이 방향이 같지 않을 때 무조건 거짓입니다. 이건 암기예요. 외우는 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내가 이 명제의 참과 거짓을 논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 넘어가면요. 나와 있어요. 책에. 여기 자, P이면 Q이다는 어떤 명제에서 집합기호와 화살표의 방향이 같으면 참이고요. 집합기호와 화살표의 방향이 같지 않으면 거짓이야. 이거는 암기예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자, 어떤 이런 명제가 있대요. 조건과 조건이 만나면 명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너네가 봤을 때 조금 쉬운 문장은 아니잖아요.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가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여기 밑에다가 진리집합을 쓸 거예요. 진리집합을 쓰면 마이너스 1과 1 아닙니까? 이렇게. 이걸 참으로 만들어주는 원소. 맞지? 이걸 참으로 만들어주는 원소 이거밖에 없어. 맞잖아. 여기에 3 같은 애들이 들어가면 거짓이 될 거고 5 같은 애들 들어가면 거짓이 될 거고 참으로 만들어주는 애는 1밖에 없잖아요. 맞지? 그런데 지금 포함 관계를 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P면 Q이다 이렇게 가는 명제인데 화살표 방향과 집합기호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됐어? 하나 더. 예를 들면 자, 이런 것도 볼게요. 자, 이거 참으로 만들어주는 진리집합? 3. 이거 참으로 만들어주는 진리집합? 3. 그러니까 너는 얘가 얘한테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우리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무조건 참인 명제야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이해됐죠? 조금씩 적응이 되죠? 또 하나 예를 들면 뭐 해볼까요? 이런 거 해볼게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도 조건이에요. 맞아요. 여기다가 2랑 5만 집어넣으면 참이 되는데 1 같은 애들 집어넣으면 0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얘 마찬가지로 10의 약수는 1, 2, 5, 10만 참이지. 10의,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x는 10, 1, 2, 50만 들어가면 참인데 1, 2, 50 외에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거짓이지? 그러니까 조건과 조건이 만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걸 참으로 만들어주는 진리집합은 2와 5 아닙니까? 이렇게. 맞지? 얘가 참으로 만들어주는 집합은 1, 2, 5, 10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P이면 Q이다 요런 모양으로 쓴 건데 포함 관계가 이렇게 들어가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됐죠? 가장 기본적으로 요 관계를 좀 알고 있어야 명제를 좀 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설명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앞에 내가 건너뛴 부정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여기를 내가 안 했잖아요? 부정. 자, 부정이란 건 여집합과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A의 여집합의 의미가 뭐였냐면요. A 빼고 다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A 빼고 다 말해봐 이런 게 A의 여집합이었어요. 그러니까 A의 반대말 이거였잖아요. 맞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명제에서 나오는 부정도 뭐냐면 이런 거야. 어떤 조건 P를 부정하재. 이렇게 쓰자. 어떤 조건 P를 부정하고 싶대. 부정하는 건 이렇게 쓸 겁니다. not P라고 읽을 거예요. 우리 얘는요. 집합기호로 쓰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여집합을. 그치? 근데 명제에서는요. 집합이 아니잖아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호가 나온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여집합과 부정은 같은 의미인데 여집합의 기호와 부정의 기호가 다를 뿐이에요. 이해됐지? 물결이라는 기호를 쓸 거고요. 읽을 땐 나피 이렇게 읽을 겁니다. 이해됐지? 별로 안 어려워요. 잘 봐봐 너네. x는 3을 부정해보래. x는 3을 부정하면 뭐겠어요? 이걸 반대말에 말해보래. x는 3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이런 것도 했어요. 자, 1과 x가 5 사이에 있대. 이거의 반대말을 말해보래. 너네 이런 거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썼어? x가 1 이하 또는 x가 5 이상입니다. 이렇게 썼었잖아요. 이게 부정관계예요. 이해됐지? 어떤 조건을 완벽히 부정하에 완벽히 반대말을 말해봐. 이게 not P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또 예를 들면 A 합 B의 부정은 뭐겠어요? A 교 B 이렇게 되겠죠. 얘는 다 합친 거, 얘는 모두 갖고 있는 거.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글말로 쓰자면 또는의 반대말은 그리고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냐? 예를 들면 이런 거 될까요? x는 마이너스 또는 x는 1이래. 이걸 부정해보래. 이거의 반대말 뭐겠어?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는 1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또는까지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짝수의 부정은 홀수가 될 거고요. 홀수의 부정은 짝수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겁니다.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에요? 이건 약간 암기예요.
좀 자주 나와요. 조금 수학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요. 예를 들면 봐봐. 모든 여자는 머리가 길다. 너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그래, 거짓이야. 왜? 머리가 길지 않은 여자도 있으니까. 맞지? 모든이라는 말은 얘들아 일단 모두 다 성립해야 돼요.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모두 다 참이어야만 참이 될 거예요. 근데 모든의 반대말을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어떤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들아 내가 지금 요 P 조건에 부정을 작성하면 이거거지. 어떤 여자는 머리가 길지 않다. 그럼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그래, 참이에요. 왜요? 어떤 여자는 머리가 길지 않은 거 있잖아요. 머리가 짧은 여자도 있잖아요. 머리가 길지 않은 여자 있잖아요. 그럼 어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참이에요. 알겠지? 근데 모두는 한 명이라도 이 문장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맞아야 참이 되는 거고, 어떤은요 하나라도 참이면 참인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말이지. 모두는 다 맞아야 되고, 어떤이라는 건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이 되는데? 이해됐어? 그래서 반대말이에요. 약간 암기예요. 약간 암기. 모든과 어떤은 서로 반대의 의미야.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너네 P가 다시 말해서 조건이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P는요 무조건 그러니까 거짓입니다. 방금 보여줬죠? 어떤 조건이 거짓이면 무조건 부정은 참이에요.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이 될 거야. 조건과 나 P, 부정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와 또는의 관계 알려줬고요. 뒤로 넘어가면요 모든과 어떤에 대해서 나와요. 이거 이렇게 자, 여기 보면요.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요.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 관계를 조금은 외우면 편하겠다. 왠지 설명해줬죠? 이해됐지?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더 배울 건데요. 우리가 아까부터 앞에서 부정을 배우기 전에 뭐 했냐면 어떤 명제가 조건과 조건이 만나서 만들어지는데 명제를 작성했을 때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지? 자, 그런데 이제 뭘 배울 거냐면요.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역과 대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역은 뭐냐면 얘들아 너네 지금 요 조건에서 뭐뭐이면 뭐뭐다 이렇게 나뉘잖아요. 요 앞에 걸 가정이라고 할 거고요. 요 뒤에 걸 결론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거의 가정은 요게 될 거고 이거의 결론은 요게 되는 거야. 이건 안 어렵죠? 이거의 가정은 요게 되는 거고 이거의 결론은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역은 뭐냐면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꿔. 자, 그럼 해볼게요. 너네 이 명제에 역을 써보래요. 역은 뭐겠니?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래. 그럼 이렇게 쓰면 돼.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이게 역이야. 대우는 뭐냐면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고 부정할 거예요. 얘랑 얘랑 자리를 바꾸고 이거의 반대말을 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우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의 대우는 x는 1이 아니면 x제곱은 1이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별거 없어요. 사실 역과 대우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진짜 별거 없어요. 자리만 바꾸면 돼요. 역은 자리 바꾸는 거, 대우는 자리 바꾸고 부정하는 거. 이해됐지? 자, 그럼 보니까요. 여기 이건데 봐봐.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요게 여기다. 근데 이거 진리집합 쓰면 이거고 이거 진리집합 쓰면 이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 포함돼요? 안 돼요? 그럼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역은 참이야. 대우 볼게요. 대우는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 x가 1이 아니면 x제곱이 1이 아니래. 그 얘는요 1 빼고 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1 빼고 다 들어가면 항상 참일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여기는요 1도 되면 안 되고 마이너스 1 빼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맞잖아요. 그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얘가 더 많이 갖고 있지? 얘는 2개 뺐고 얘 하나 뺐으니까요.
그럼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대. 그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역과 대우 마찬가지로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됐냐? 한 번 더. 자, 요 명제에 역을 써보래. 역 뭐라고 쓸까요? x는 3이면 x 플러스 2는 5이다.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그럼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얘 3이잖아요. 진리집합. 얘 진리집합 3이에요. 근데 포함관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별거 없어 얘들아. 역과 대우가 요런 거다 정도만 알면 돼요. 자, 대우. 요 명제의 대우. x는 3이 아니면 x 플러스 2는 5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는요? 3 빼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니냐? 얘도 마찬가지로 3 빼고 다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럼 둘이 이렇게 포함관계에 써도 되지. 그러니까 얘 뭐예요? 참. 됐냐? 하나 더 해볼게요. 밑에 거. 자, 요거의 역 뭐예요? 역. 10의 약수면 누가? x가 10의 약수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이게 여기지. 근데 10의 약수는 1, 2, 50이야. 근데 얘는 진리집합이 2랑 5밖에 없다며. 그 얘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거짓. 자, 대우는요? 대우. 자, x가 10의 약수가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지? 이해됐냐? 그럼 얘는요? 1, 2, 5, 10 빼고 다 얘기하는 거지. 1, 2, 5, 10 빼고 다 얘기하는 거고 얘는 2, 5 빼고 다 얘기하는 거지. 그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어? 얘가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 참이야 거짓이야? 참. 자,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3개 정도 풀어봤는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야. 자, 명제가 참이면 역은 항상 거짓일까? 라고 물어봤어. 명제가 참이면 역, 봐봐. 너네 아까 전에 이거 참이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야? 거짓이야. 그럼 이거 명제가 참이면 항상 역은 거짓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죠. 아닌 경우도 봤잖아요 지금. 명제가 참이었는데 역도 참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제와 역은요 참과 거짓의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그러니까 부정할 때 조건 P의 부정은 항상 참과 거짓의 관계가 있었는데 명제와 역은 참과 거짓의 관계가 없어요. 알겠지? 명제를 가지고 역이 참이니 거짓이니 라고 물어볼 때는 직접 이렇게 써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항상 거짓이 된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 말은. 이해됐지? 그러면 이번에 이거. 자, 명제랑 대우를 좀 비교할 건데요. 자, 명제가 참이면 대우 항상 참일까? 이건 맞습니다. 자, 명제가 참일 때 항상 대우 참이었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에요. 얘가 참이니까 얘도 참이잖아요. 이렇게. 이건 암기예요. 명제와 대우는 관계성이 매우 깊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볼게요. 얘들아, 명제가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그러면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에 쏙 들어갔기 때문에 참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그림으로 표현하면 Q 안에 P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이 됐단 얘기예요. 그럼 너네 지금 봤을 때 이 부분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핑크 색깔 부분을 P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랑 색깔 부분을요. Q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지. Q의 여집합. 누가 더 커요? P의 여집합이 더 크잖아요. 이렇게. 맞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보니까 P가 Q에 쏙 들어간다는 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이 쏙 들어간다는 게 무조건 참이네? 이게 참이라는 건 이거 무조건 참이지. 이게 참이라는 건 이거 무조건 참이지? 근데 너네 이거의 대우가 뭐야? 자리 바꾸고 부정하라며. 자리 바꾸고 부정하라며 이렇게. 자리 바꾸고 부정하라며. 그럼 얘를 집합기호로 바꾸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건 참이니 거짓이니 물어보는 거예요. 무조건 뭐예요?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참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지?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는 무조건 거짓일 거예요. 이런 관계를
외워야 됩니다. 어디 나와 있냐?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대우의 참 거짓. 자, 명제가 참이면 대우 참이야.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거짓이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됐냐? 오늘 외울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P이면 Q이다 해서 화살표 방향과 집합기호가 같아야만 참. 이거 아까 우리 별표 치고 온 거. 명제가 참이면 대우 늘 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늘 거짓. 요건 좀 외우고 가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요. 여기까지만 할 건데. 왜냐면 여기 내용이 많아요, 명제가. 한 번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나가면 어렵고요. 3단 논법이라는 거예요. 자, P면 Q이다가 참이었대. 그렇다는 건 P가 Q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맞죠? 진리집합을 작성했을 때. 근데 Q이면 R이다도 참이었대. 그러면 Q의 집합이 R의 집합에 쏙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제일 크냐? R이 제일 커요. 그 다음은요? Q. 그 다음에 P. 맞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그림으로 표현하면 R, Q, P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네 지금? 이해됐어? 그럼 너네 요 노란 색깔 부분이 P의 여집합이다. 그 다음에 연두 색깔 부분이 Q의 여집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깥에 요 부분이 R의 여집합이잖아. 이거 눈에 보이죠? 누가 제일 커요? 그렇지. 그 다음에 Q의 여집합, R의 여집합. 아, 얘들아, 이게 참이라는 건 무조건 이것도 참이라는 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방금 했잖아요. 명제와 대우관계 얘기하면서요. 이게 참이라는 건 무조건 얘도 참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3단 논법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에선 이렇게 두 가지만 알려줬을 거야. 예를 들면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는 건 너네가 지금 너네가 말했다시피 R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Q고요. 그 다음 P예요. 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럼 니들이 이거 알았다면 두 번째, 이 관계도 성립하겠구나. 이것까지 깨달아야 돼요. 문제에서 알려준 건 이것만 알려줬어도 이걸 보고 이것까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근데 이거 관계를 보면 가장 작은 거의 여집합이 가장 커질 거고요. 그 다음 요거의 여집합이 두 번째, 그 다음 요거의 여집합이 가장 작아질 겁니다. 이렇게 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내가 어떤 문제를 봤는데 요게 참이래. 요게 참이래. 그러면 그 다음 그릴 수 있는 두 번째 그림이 뭐겠어? 뭐가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Q 여집합, 그 다음 P 요 관계도 성립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문제 좀 볼게요. 명제가 아닌 것은 1번은요. x제곱은 1이다. x제곱은 1이다. 이거 아니냐? x제곱 마이너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거네. 그럼 x에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좌변과 우변이 늘 어떻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참이기 때문에 명제예요. 근데 얘는 넘어가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대. 이건 명제가 아닙니다. 0보다 큰 거 집어넣으면 참인데 0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면 거짓이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명제가 아니에요. 그럼 얘는요. x가 3보다 큰데 x가 3보다 크다 이거잖아요. 진리집합이 같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 얘는요. 무조건 거짓이죠. 왜요? 내가 여기다가 2만 곱했는데 부동호가 바뀌었어. 그럼 거짓이잖아요. 항상 거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제죠. 늘 거짓이니까요. 이해됐어? 얘는요. 사각형의 대각선은 몇 개인데? 2개니까요. 거짓이잖아요. 이해됐어요? 거짓이면 명제죠. 이해됐냐?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 명제예요. 자, 두 조건에 대하여 나 P 또는 Q의 부정을 말하래요. 너네 이거의 부정은 뭐냐? 이걸 다 반대로 말해보래. P 그리고 나 Q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지? 이걸 집합기호로 표현하면 P 교집합 Q 여집합이에요. 이해됐어? 자, 그럼 P가 이거예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이거 아니겠니? 0, 이하. 그 다음에 3, 이상. 이게 Q의 여집합이겠죠. Q의 반대말. 됐어? 그럼 교집합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야.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됐어?
자, 전체 집합이 한 자리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1부터 9까지를 말할 거고요.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8,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대. 그러니까 x가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된대. 근데 얘랑 들어가야 된대. p라는 집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1, 2, 3, 4, 5, 6, 7만 진리집합이겠죠. 몇 개? 7개. 이렇게 하면 돼요. 명제 중에 참인 것은 우리 앞에서 연습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볼게요. 자, 얘는 진리집합이 마일. 얘는 진리집합이 4 아니냐?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그냥 P가 짝수인 자연수면 X가 짝수인 자연수면 예를 들면 2, 4, 6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6 이런 식으로 갈 거고 4 집어넣으면 12 이런 식으로 할 건데 홀수야? 아니잖아요. 그치? 틀렸어요. 그 다음에 x, y가 홀수인 자연수면 홀수 더하기 홀수 뭔데? 3 더하기 3? 6이잖아요? 그러니까 짝수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요. x, y가 자연수면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무조건 자연수 맞겠죠? 됐냐? 근데 5번 잘 봐봐. A, B, C가 이등변 삼각형이면 각 A랑 각 B가 같냐고 물어봤다? 이렇게 볼게요. 하나 그려볼게요. 너네 여기가 이렇게 써도 되지. A, B, C를.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항상 A랑 B가 같은 거야?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해됐지?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됐냐? 응. 자, 전체 집합의 PQ 조건이 진리집합이 각각 요 그림을 만족한대요. 근데 봐봐. Q이면 P에다가 거짓인 이유가 왜 뭐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왜 거짓이야? 누구 때문이야? 왜 Q가 다 P 안 들어가? 누구 때문에? C. C가 되겠죠. 맞죠? C 때문에, C 같은 애들 때문에 Q 집합 원소가 전부 다 P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해됐어? 응, 3번입니다. 거짓인 이유는 C 때문이야. Q이면 P에다가 참이었대요. 그럼 P가 더 크다는 얘기네요, 무조건? 자, 그럼 1번. P와 Q의 교집합 Q? 맞아요. 맞죠? 2번. P랑 Q랑 합치면 P? 맞아요. P와 Q의 여집합은 이거야. Q의 여집합이랑 P랑 다 합치지. 그럼 전체 맞죠? 맞죠? P에서 Q 빼면 공집합이야? 아니죠. 여기 남아있죠, 여기? P에서 Q를 빼면 여기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아니에요. Q에서는 P를 못 빼죠. P가 더 크니까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건 맞아요. 두 조건 PQ가 있는데요. P면 Q이다가 참이어야 된대요. 이 말이 P면 Q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계속 아까부터. 근데 이게 참이 되려면 P가 Q에 쏙 들어가야 돼요. 진리집합을 봤을 때. 맞죠? 근데 P가 이거예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K랑 K 사이야. 1 더하면 요게 될 거고요. 양변에다가 1 더하면 이게 P고요. Q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래. 자, 내가 그린 그림이 Q예요. 그 다음에 이거 그릴 건데 요게 Q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래야 Q 안에 P가 쏙 들어간 거지. 됐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K 플러스 1 중에 얘가 더 작대. 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얘가 더 커야 되는데 같아지면 얘는 마이너스 5로 갖게 되고 얘는 안 갖게 되지? 그러니까 안 돼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니까 K가 6보다 작다. 그 다음에 얘는요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맞냐? 그럼 6보다 작다랑 4보다 작다가 만나면 뭐가 되겠어요? 4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자연수 몇 개? 3개. 자, 모두 다 맞아요. 참이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자연수 X에 대해
내가 x에다 1 집어넣으면 2가 2보다 크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거짓이에요. 자, 어떤이라는 건 하나라도 맞으면 돼요. 근데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드모가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맞으면 참이에요. 됐어? 얘는요. x에다 2 집어넣으면 이거 성립하잖아요? 하나라도 맞으면 참이에요. 됐냐? 여기 거짓인 명제는 역 구해봅시다. 역,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1번은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 넘어가면 합차죠, 합차? 그러니까 얘는 이거 아니면 이거 얘기하는 거다. 맞지? 그 얘는 이것만 되고 얘 이거 둘 다 된대. 누가 더 큰 거야? 뒤가 더 크죠? 맞죠? 그러니까 참이에요. 자, 2번은요. x는 0이면 요게 되네. 근데 얘들아 얘는 이것 또는 이거 아니냐? 얘만 0 나와도 이 값 0 나올 거야. 곱했을 때. 얘만 0 나와도 곱했을 때 이거 0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이것만 갖고 있다? 그럼 얘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참이네요. 이렇게 되니까요. 3번. 이거 얘들아 2x가 4라서 x2 아니냐? 이거 무조건 참이잖아요. 뒤집어도. x는 2면 x2다. x는 2면 x2다. 무조건 참이지? 얘 볼게요. xy가 0보다 크면 이게 여기겠지? 이게 역 자리 바꾼 거? 그럼 얘들아 얘는 이거 말고 안 되지. 곱했을 때 양수이려면. 근데 얘는 이거 말고 안 된대.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어? 얘가 더 많이 갖고 있죠? 거짓이죠. 이해됐어요? 자, 명제가 참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어요. 대우도 참이야. 맞지? 자, 대우 갈게요. 대우. 이거 말이 좀 어려우니까요. 대우 가면 자리 바꾸고 부정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 무조건 참이야. 명제가 참이니까. 됐지? 그럼 얘 진리집합 5야. 얘 무조건 여기에 들어가줘야 참이 되겠죠? 5 얘 갖고 있어줘야겠지. 그래야 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얘가 5를 원소로 갖고 있다는 건 x 대신에 5 집어넣었을 때 성립이 해야 됩니다. OK가 마이너스 35기 때문에 마칠 이렇게 하면 돼요. 마지막 여기까지 할 거야. 지금도 충분히 어려워요. 지금 얘들아 명제가 사실 쉬운 단원이 아니에요. 좀 어려워요. 명제는. 어렵게 낸다면 어렵게 나온 문제들이 좀 많은 그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아서요. 무조건 쪼개서 나가야 돼요. 자, 볼게요. 1번. 지금 이게 참이래. 이게 참이라는 건 이게 참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옆에 거 이거 참이래. 누가 제일 커? 누가 제일 커? 응, 그렇지. 그 다음. 네, 이거죠? 보여요, 눈에? 됐어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래. 아까 했어. 이게 참이면 하나 더 그릴 수 있다고. 뭐? R 여집합, P 여집합. 자, 이 그림만 가지고 풀면 돼요. 1번 봐봐. Q가 P의 여집합에 들어가니? 네, 대답할 수 있어요. 이제 2번. Q가 R의 여집합이 들어가니? 네, 3번. R이 Q의 여집합에 들어가니? 네. 4번. P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들어가니? 네. 5번.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가니? 아니잖아요. Q의 여집합이랑 P의 여집합은 이거예요. 이게 P의 여집합이지? Q의 여집합이 들어가면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안 되잖아요. 거짓. 그림만 그려놓으면 풀 수 있는 문제. 됐지?